안녕하세요. 오늘은 2차 곡선의 접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2차 곡선인 포물선, 타원, 쌍곡선의 접선을 하나씩 알아갈 텐데요. 오늘은 첫 시간이고 그리고 처음으로 접선의 방정식을 찾는 것이기 때문에 포물선에 대한 접선을 찾아보는 걸로 수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2차 함수에 대한 접선 찾는 건 많이 해봤을 거예요. 근데 그거랑 2차 곡선의 접선도 똑같이 찾아주면 됩니다. 오늘은 같이 교과서를 보면서 수업을 할 거고요. 작년까지는 이 기하 과목에서 접선을 찾는 건 모두 다 미분을 통해서 접선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기하 과목을 미분을 배우지 않은 학생도 이 수업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교과서가 미분으로 접선의 기울기를 찾는 것이 아닌 바로 1학년 때 배운 판별식, 즉 2차 함수와 그 직선 사이의 위치 관계에서 판별식 가지고 찾았던 것처럼 2차 곡선도 바로 그 접선의 방정식이나 위치 관계를 바로 이 판별식 가지고 찾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판별식에 대해서는 모두 알고 있어야 하고요. 오늘은 2차 곡선과 직선의 위치 관계를 이해하고 2차 곡선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다 라는 학습 목표를 가지고 배워볼 건데, 특별히 오늘은 포물선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첫 번째 생각과 활동에는 포물선과 직선의 위치 관계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는 활동이고요. 포물선 y제곱은 4x라는 그래프가 그려져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y제곱은 4x라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있죠. 거기에 이제 직선의 방정식 y는 x, y는 x 플러스 1, y는 x 플러스 2를 그려볼 거예요. 여러분이 쉽게 그릴 수가 있고요. 여러분도 교과서에 한번 그려보세요. 자, y는 x 그래프는 원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1이기 때문에 이 좌표 평면의 한 칸을 1로 생각을 하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갑니다. 그래서 이때 교점의 개수는 2개가 되겠죠. 자, 그리고 y는 x 플러스 1은 바로 이 y는 x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 이동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고요. 이때는 만나는 점이 하나일 것 같죠. 교점의 개수는 1개다 라고 알아보면 되고, 이거는 일단은 우리의 예상이고 활동 2번에서 정확히 왜 이때 교점의 개수가 1개인지 알아볼 겁니다. 자, x 플러스 2는 바로 y는 x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 이동하기 때문에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때는 만나는 점이 없겠죠.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과 바로 이 포물선 사이의 교점의 개수를 알아봤는데, 활동 2번에 y제곱은 4x라는 식과 바로 세 직선의 방정식을 각각 연립하여 만든 x에 대한 2차 방정식, 이 2차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와 위에서 구한 교점의 개수를 비교해 보자 라고 했는데, 쉽게 말하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y제곱은 4x라는 포물선의 식이랑 y는 x 아니면 y는 x 플러스 1, y는 x 플러스 2, 어떤 이 직선의 방정식을 갖다가 두 개를 연립하는 거예요. 두 개를 연립하면 y 자리에 x를 넣어주면 x제곱은 4x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다시 x제곱 빼기 4x는 0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까지 하면 2차 방정식이 된 거죠. 그래서 x에 대한 2차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를 찾는다. 바로 실근의 개수를 찾는다는 건 x축과의 교점을 찾는다라고 알아두면 되고요. 여기서 판별식 d를 사용합니다. d는 b제곱 마이너스 4ac죠. 그리고 바로 x의 개수가 4하면 바로 짝수인 b-의 제곱, 즉 4의 반의 제곱인 4 빼기 ac, 지금 c 자리에 0이 있는 거랑 똑같기 때문에 0 이렇게 써주면 되고요. 이게 양수다, 0보다 크다. 그러면
D가 0보다 크면 얘는 실근이 2개다. 실근이 2개라는 말은 바로 이 포물선과 이 직선이 만나는 점이 2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면 됩니다. 자, 한 번 더 해볼게요. y제곱은 4x라는 그래프랑 y는 x 플러스 1이라는 그래프를 연립을 해볼게요. 그러면 y자리에 x 플러스 1이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괄호를 풉니다. 괄호를 풀고 이항을 해보면 x제곱 플러스 2x인데 4x가 넘어와서 마이너스 2x가 되고요. 그 다음에 상수는 1 이렇게 됩니다. 자, 이때 판별식 D를 찾아보면 B의 제곱 아니면 B 다시의 제곱 해도 되고요. 1 B 다시의 제곱을 할게요. 정확히 하면 이렇게 써줍니다. 그 위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써줘야 정확하겠죠. B 다시의 제곱, 즉 2의 반의 제곱 마이너스 AC A도 A1, C가 1이기 때문에 1 빼기 1은 0 이렇게 되네요. 자, 이렇게 되면 바로 이 2차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는 1개이고 얘의 실근의 개수가 1개다 라는 뜻은 포물선과 직선이 만나는 점이 1개다. 즉 바로 이 포물선의 접선이 y는 x 플러스 1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자, 나머지 하나 y제곱은 4x랑 y는 x 플러스 2에 대한 식은 여러분이 직접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런 설명들이 이렇게 교과서에 적어져 있어요. 교과서를 같이 읽어보면 포물선과 직선의 교점의 x좌표는 바로 직선의 방정식을 포물선의 방정식에 대입하여 얻은 x에 대한 2차 방정식의 실근이다 라는 뜻이죠. 즉 이 식이랑 이 식, 포물선식과 직선식을 연립을 합니다. 연립을 하면 y자리에 mx 플러스 n을 대입해서 정리하면 이렇게 되고요. 이 2차 방정식, 즉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죠. 그래서 2차 방정식의 판별식 d를 가지고 실근의 개수를 판단한다. 즉 이 식의 판별식 d가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고 d가 0이면 한 점에서 만나고 d가 0보다 작으면 만나지 않는다. 그래서 그래프상으로 그려보면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래서 y제곱은 4px라는 포물선 그리고 y는 mx 플러스 n이라는 직선이 바로 이 판별식에 의해서 위치 관계가 정해진다 라고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이쪽에 있는 거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m이 0이다. 즉 y는 mx 플러스 n에서 m값이 0이라는 건 y는 n이라는 즉 x축과 평행한 y는 n이라는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겠죠. 그리고 y제곱은 4px 그래프는 바로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예요. 근데 y는 mx 플러스 n에서 m자리에 0이 들어가면 y는 n 이렇게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기 때문에 y제곱은 4px라는 그래프와 y는 n이라는 그래프는 항상 한 점에서 만난다라고 설명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옆에 나와 있는 이 말의 뜻은 이런 그래프를 그려서 이해하면 편할 것입니다. 자, 예제 1번을 볼까요? 예제 1번은 y제곱은 4x 그래프와 y는 x 플러스 k라는 식의 위치 관계를 k값의 범위에 따라 조사하시오 라는 말입니다. 자, 포물선과 직선의 위치 관계 하면 이제 여러분이 연립해서 판별식을 떠올리면 되겠죠. 처음에 연립을 하고요. 그 다음 판별식 D에 대한 식을 세워줍니다. K값의 범위에 따라 조사하기 때문에 D를 찾아보면 K에 대한 식이 나오고요. 이 D값이 0보다 크다. 즉 K가 1보다 작으면 서로 다른 두 점, K가 1이면 한 점, 즉 접하고 K가 1보다 크면 만나지 않는다라는 이렇게 풀이를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1번을 같이 한번 해보면서 연습을 해봅시다.
자, y제곱은 8x라는 그래프와 여기에다가 y는 x 플러스 k를 대입합니다. 자, 대입하면 x 플러스 k의 제곱은 8x라는 식이 되고요. 얘를 풀면 x제곱 플러스 2kx 플러스 k제곱은 8x 이렇게 되고요. 얘를 넘기면 8x를 넘기면 x제곱 플러스 2로 묶어서 k 빼기 4의 x k제곱은 0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8x를 좌변으로 넘겨서 2로 묶어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판별식 d를 찾아봅니다. d는 일단은 4분의 d로 할게요. 앞에 2가 곱해져 있기 때문에 짝수죠. 그래서 4분의 d는 바로 b 다시의 제곱, 즉 k 빼기 4의 제곱 마이너스 ac, a 자리에 1, c 자리에 k제곱이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계산을 해볼게요. 그러면 k제곱 마이너스 4k 8k 이렇게 플러스 4, 4, 16 빼기 k제곱, 그래서 k제곱 k제곱 이렇게 사라지고요. 남는 건 바로 마이너스 8k 플러스 16이 남습니다. 자, 이거 가지고 이제 부등식만 세워주면 되겠죠. 자, d가 0보다 크다. 즉 마이너스 8k 플러스 16이 0보다 크다. 자, 이거 풀면 마이너스 8k를 넘기고요. 8로 나눠주면 k는 작다 2보다가 됩니다. 맞죠? k가 2보다 작다이면 바로 d 값이 0보다 커지기 때문에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라고 할 수 있고요. d가 0이다. 즉 마이너스 8k 플러스 16이 0이다. 즉 k 값이 2다 이면 얘는 한 점에서 만난다. 또한 아니면 접한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마지막으로 d가 0보다 작을 때 이때는 마이너스 8k 플러스 16이 0보다 작다이면 즉 k가 2보다 크다이면 얘는 만나지 않는다. 이렇게 풀 수가 있겠죠. 자, 여러분도 직접 자기가 스스로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럼 포물선의 접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구할까? 당연히 포물선과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면 그 직선은 접선이다 라고 말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판별식 D를 이용하는 건 똑같은데 이제 그거를 계속 하다 보니까 어떤 유형에서는 이렇게 푸는 게 더 편하더라 라고 정리를 해 놓은 게 바로 밑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자, 첫 번째 경우는 포물선 식이 나와 있고요. 기울기가 정해져 있는 접선이에요. 먼저 기울기를 가르쳐 준 거죠. 그러면 무엇만 찾으면 되냐면 바로 y는 mx, 기울기를 알고 있으니까 m 값이 기울기 자리에 들어가고요. 플러스 b든 n이든 어떤 상수인 이 바로 이 y절편 자리에 얘만 찾아주면 접선의 방정식을 찾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바로 y는 mx 플러스 n이다 라고 식을 두었습니다. 여기서 y는 mx 플러스 n이라고 두었죠. 그래서 y는 mx 플러스 n을 바로 이 식에다가 대입을 합니다. 이렇게 대입해서 식을 정리하고요. 바로 d 값이 0이 나와야 된다. 그 말은 중근을 가져야 한다라는 말이랑 똑같고요. 판별식 d를 써서 0이다 라고 놓고 식을 정리해 보고 우리가 필요한 건 어떤 식이었냐면 n 값만 필요했죠. 왜냐하면 기울기 m은 알고 있기 때문에 바로 y절편 자리에 들어갈 n이라는 값만 알면 되니까 n에 대해서 정리를 해줬어요.
정리를 해주니까 n값이 n분의 p가 나왔네요. 그러면 바로 n자리에 넣어주면 바로 얘가 접선의 방정식이다 라고 정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기울기가 주어져 있다. 포물선의 접선의 방정식을 찾는데 그 접선의 기울기를 알면 무엇만 알면 되냐면 바로 이 p값만 찾으면 접선이 바로 y는 mx 플러스 n분의 p다 라고 어떻게 보면 공식처럼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문자를 사용해서 일반적으로 접선을 찾았을 때 이렇게 나왔다라는 건 얘를 공식처럼 사용해도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포물선이고요. 포물선의 접선의 방정식을 찾는데 기울기를 안다. 그러면 바로 포물선에서 P, 우리가 포물선 배울 때 많이 찾았잖아요. y제곱은 4px라고 하는 P값, 즉 포물선에서는 P값 초점을 결정하죠. 초점을 결정하는 바로 이 P값만 알면 접선이 y는 mx 플러스 n분의 p다 라고 쉽게 알 수가 있는 거죠. 단 이때는 m이 0이 아닐 때입니다. 자, 그래서 y제곱은 4px인데 y제곱 4x라고 하면 p값이 1이고요. 기울기가 1이다 라고 가르쳐주면 바로 n분의 p는 1분의 1이 돼서 y는 mx 플러스 1이다 라고 이렇게 바로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자, 2번에 1번입니다. y제곱은 2x래요. 그러면 y제곱은 4px에서 p값이 무엇이 되죠? p값은 2분의 1이 되겠죠. p자리에 2분의 1이 들어가야 2x가 되니까요. 자, 그 다음에 기울기가 2다. 즉 m값이 2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 포물선에 접하고 기울기가 2인 직선이니까 접선의 방정식이겠죠. 그래서 y는 기울기가 2니까 2x고요. 플러스 y절편은 m분의 p였어요. 근데 m자리에 2니까 2분의 p는 2분의 1이었어요.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계산이 돼요? 2x 플러스 분모에는 2는 1분의 2로 계산해서 분수분의 분수꼴 계산하는 걸로 생각하면 4분의 1이다 이렇게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2번은 y제곱은 4px에서 y제곱은 마이너스 16x가 되려면 p자리에 마이너스 4가 들어가면 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16x가 되니까요. 그 다음에 기울기가 4라고 가르쳐줬어요. m자리에 4를 넣고요. 따라서 y는 4x 플러스 m분의 4분의 p 마이너스 4가 되겠네요. 즉 y는 4x 빼기 1이라는 접선의 방정식을 찾을 수가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식을 알고 있으면 위에 있는 이 과정을 생략할 수 있는 거죠. y는 mx 플러스 n을 여기에 대입하고 식을 정리하고 2차 방정식의 판별식 가지고 0이라고 식을 세워서 이 n값, 즉 y절편 값을 찾는 거를 바로 생략해서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계산이 그만큼 간단해지겠죠. 여기서부터 여러분이 여기까지 계산해서 접선의 방식을 찾아야 되는데 그걸 생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계산이 엄청 간단해지겠죠. 근데 만약에 나는 이 식이 무슨 식이 있었던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요. 이 식이 기억이 안 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위에서부터 차근차근 해주면 돼요. 우리가 배운 것처럼 직선의 방정식을 2차 곡선의 방정식에 대입하고 정리하고 d는 0이다 식을 세워서 n을 찾으면 바로 접선의 방정식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식을 외우지 못한다면 아니면 외웠는데 까먹었다면 차근차근 정석대로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이 식을 모른다고 해서 접선의 방정식을 못 찾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자, 그러면 3번을 한번 풀어봅시다. y는 mx 빼기 2가 포물선 y제곱은 8x와 접할 때 실수 m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했어요. 자, 여기서는
앞에랑 좀 다르죠. 기울기 m을 몰라서 m의 값을 찾으라고 했고 바로 y절편인 값인 마이너스 2를 가르쳐 줬죠. 일단 위에 배운 식을 모른다. 정석대로 할게요. 그러면 계산을 다 해볼게요. 직선식을 포물선식에 대입을 합니다. 자, mx 빼기 2의 제곱이 되겠죠. y 자리에 2를 대입해주면 그 다음에 8x 하고 식을 정리합니다. m제곱 x제곱 빼기 4mx 플러스 4는 8x 이렇게 되고요. 8x를 넘기면 m제곱 x제곱 빼기 4로 묶어버리면 m 빼기 플러스가 되네요. 마이너스 4로 묶는 거랑 똑같으니까 그럼 2x 플러스 4는 0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접한다고 했어요. 접한다고 할 때는 d가 0이다 라고 해주면 되죠. 그래서 4분의 d를 사용해주면 이렇게 쓸게요. 4 곱하기 m 플러스 2의 반, 즉 4를 반으로 나누면 되겠죠. 그래서 2의 m 플러스 2의 제곱, 반의 제곱 마이너스 ac, a는 m제곱, c는 4니까 4m 제곱이 되겠네요. 이 값이 0이다 라고 두고 식을 세우면 되겠죠. 자, 계산합니다. 그러면 4의 m 플러스 2의 제곱 빼기 4m 제곱은 0 되고요. 4 곱하기 m제곱 계산하면 2m 4m인데 곱하기 4니까 16m 플러스 4인데 또 4랑 곱해져서 16 마이너스 4m 제곱은 0 이렇게 되겠네요. 4m 제곱 4m 제곱 사라지고요. 16m을 넘기면 m 값은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이렇게 찾아주면 되겠죠. 자, 근데 우리가 배운 걸 한번 써 먹어 봅시다. 자, 기울기가 m이라고 했고 여기서 y제곱은 4px에서 p 자리에 2가 들어갔어요. 자, 그러면 이때 접선의 방정식은 y는 mx 플러스 m분의 p인데 자, m 자리에 뭐가 들어갔는지 모르지만 m분의 p 2라고 놓으면 얘 값이 마이너스 2가 됐죠. 그쵸? 자, m분의 p라고 뒀던 이 식을 m 값과 p 값을 사용해서 나타내고요. 그런데 바로 이 m분의 p가 y절편인 마이너스 2가 돼야 돼요. 이렇게 식을 세워주면 되겠죠. 그러면 따라서 m 값은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바로 나올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이 식을 알고 있으면 계산이 이렇게나 간단해졌고요. 이 식을 모르더라도 여러분이 가장 큰 정석인 대입하고 판별식 d는 0이다 라는 걸 이용을 하면 구할 수 있는 거죠. 대신 계산이 좀 복잡해지겠죠. 이렇게 계산하면. 자, 두 번째 경우입니다. 두 번째 경우는 이제 포물선 y제곱은 4px를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포물선 위에 있는 점 x1, y1을 알 때 접선의 방정식을 찾으시오라는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2차 함수의 접선의 방정식 찾을 때도 기울기를 아는 경우, 아니면 접점을 아는 경우, 아니면 점 밖에 한 점을 아는 경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접선의 방정식을 찾았잖아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포물선의 위에 있는 점을 알 때 접선의 방정식을 찾는 방법입니다. 자, 이때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접선의 기울기를 m이라고 둔다 라는 거죠. 접선의 기울기를 모르지만 나는 m이라는 문자를 사용해서 둔다. 아니면 뭐 다른 문자 사용해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보통 m이라는 문자를 사용해서 뒀을 때 접선의 방정식을 이렇게 세울 수 있다라는 걸 알아야 되겠죠. y 빼기 y1은 m 곱하기 x 빼기 x1이라고 접선의 방정식을 세울 수 있다. 자, 보세요. 접점 x1, y1 알고요. 그 다음에 기울기를 알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직선의 방정식을 찾을 수 있어요. 기울기 알고 지나는 한 점을 알면 여러분이 직선의 방정식을 찾을 수 있는데 그게 바로 접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식을 세우면 이렇게 세울 수 있어요. m자리
지금 기울기의 자리에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x1, y1을 지나기 때문에 x 빼기 x1, y 빼기 y1을 대입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배운 것처럼 포물선을 알고 기울기를 알 땐 직선이 이렇게 접선의 방정식을 찾을 수 있었죠. 그러면 위의 식과 아래 식을 비교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얘를 y는 mx 빼기 mx1 플러스 y1 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바로 여기서 이 식과 이 식을 비교해주면 y는 mx, y는 mx 똑같죠. 그러면 마이너스 mx1 더하기 y1이 m분의 p가 되면 되겠네요. 식을 세워볼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mx1 더하기 y1이 m분의 p가 되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알고 싶은 건 m 값이에요. m 값. 그래서 m을 양변에 곱해주면 마이너스 m제곱 x1 my1는 p가 되고요. 다 넘겨버리면 m제곱 x1 빼기 my1 더하기 p는 0이다. 바로 이 식이 나오겠습니다. 이 식. 여기 교과서에서 2번 식을 1번 식에 대입하여 정리한다 라고 했는데 물론 그렇게 해도 되지만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기울기를 알고 지나는 한 점을 알 때 구할 수 있는 직선식이랑 앞에서 배운 포물선의 접선식을 비교해서 이 비교하면 뒤에 있는 y절편만 똑같으면 이렇게 똑같으면 접선이 되겠죠. 위에 있는 식도. 그래서 이렇게 식을 정리해주면 얘가 나옵니다. 이때 점 P는 포물선 y제곱은 4px 위의 점이므로 바로 x자리에 x1, y자리에 y1을 대입해도 이 식이 성립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얘를 이용해서 m에 대한 2차 방정식을 풀어주면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똑같은 식인데 m제곱 m이 있잖아요. 그러면 m에 대한 방정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바로 x1 곱하기 m제곱 빼기 y1 곱하기 m 플러스 p는 0이라고 생각을 하고 바로 m에 대한 2차 방정식, 그래서 근해 공식을 사용해서 식을 써주면 이렇게 식이 되고요. 위에서 구한 y1 제곱은 4px1을 여기에 대입을 해주면 식이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하면 x1은 4p분의 y1 제곱이기 때문에 또 대입을 하면 y1분의 2p다 이렇게까지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얘를 다시 m자리에 다시 여기 이렇게 대입을 하는 거죠. 아니면 여기에다가 m자리에 y1분의 2p를 m자리에 대입을 해서 정리하면 y1, y는 2p 곱하기 x 플러스 x1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식이 정리가 됩니다. 자, 포물선 식을 알아요. 그리고 포물선 위에 있는 한 점에서 접선의 방정식은 y1, y는 2p 곱하기 x 플러스 x1 이렇게 된다라고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개념 확인 보면 여기서 y제곱은 8x라고 하면 p 자리에 2가 들어가겠죠. 4px, 4p가 8이 나와야 되니까요. 그리고 x1, y1은 2,4예요. 2,4. 2,4가 이 포물선 위에 있는 점이다 라고 알 수 있는 방법은 x자리에 2 넣으면 y자리에 4 넣은 거랑 똑같죠. 그래서 이때 접선의 방정식은 바로 y1, y1 자리에 지금 4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y1, y는 4y는 2p, 2 곱하기 p, p가 2죠. 그리고 x 플러스죠. x 플러스 x1, x1은 2다. 이렇게 식을 세워서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한번 4번 가지고 연습을 해봅시다. y제곱은 16x다 라고 하면 p값이 4죠. 4p가 16이 나와야 되니까. 그리고 4,8은 바로 이 포물선 위에 있는 점이 되네요. 그럴 때 접선의 방정식은 y1, 얘가 y1이죠. y1, y는
8y. 그 다음에 2p, 2 곱하기 p 4 하고요. x 플러스 x1, 바로 x1은 4죠. 그래서 4다. 계산해주면 8x 플러스 8, 4, 32고요. 약분하면 8로 약분하면 y는 x 플러스 4가 되겠습니다. 자, 2번도 한번 해봅시다. 2번은 p가 4p가 마이너스 8이 돼야 되니까 p 자리에 마이너스 2가 들어가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x1, 얘가 x1 마이너스 2, 4가 y1 이렇게 되고요. 자, 그러면 y1, y는 4y는 2p, 2 곱하기 p 마이너스 2 하고요. x 플러스 x1. 근데 x1이 마이너스 2죠? 이렇게 생각해주면 돼요. 그러면 마이너스 4 곱하기 x 빼기 2가 됩니다. 따라서 4y는 마이너스 4x 플러스 8이고요. 4로 약분하면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다. 이렇게 찾아주면 되겠죠. 자, 마지막 세 번째 경우입니다. 세 번째 경우가 가장 어려운 건데 이거는 포물선 밖에 있는 점에서 접선의 방정식 찾기예요. 자, 이제 어떤 점이 주어졌어요. 이렇게 보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 주어졌어. 근데 x자리에 마이너스 2, y자리에 마이너스 1 넣어도 식이 맞지 않죠. 그러면 이 점은 이 포물선 밖에 있는 한 점인 거예요. 그래서 포물선 밖에 있는 한 점에서 이 포물선에 그은 접선의 방정식을 찾는 방법입니다. 일단은 여러분이 임의로 접점을 x1, y1이라 생각하고 접선의 방정식을 찾는 거예요. 접점을 하나 찍어주고 이 포물선의 접선이 만약에 x1, y1에서 만난다. 그럴 때 문자를 사용해서 여러분이 x1, y1을 접점이라고 생각해서 바로 접선의 방정식을 찾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찾은 접선의 방정식인데 바로 이 접선의 방정식도 이 점을 지나야 되겠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을. 그래서 이걸 대입합니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식이 이렇게 나오고요. 근데 x1, y1은 바로 포물선의 접점이기 때문에 포물선 위에 있는 점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x1, y1을 이 식에 대입해도 성립하겠죠. y1 제곱은 4x1이다 라는 식이랑 마이너스 y1은 2 곱하기 x1 빼기 2다 라는 식을 연립해서 또 x1, y1을 먼저 찾고요. x1, y1을 찾으면 바로 여기에 대입을 해서 접선의 방정식이 나오면 되겠죠. 자, 근데 이제 그림을 보면 포물선 밖에 있는 한 점에서 그은 접선이 이렇게 두 개 나오겠네요. 포물선이라면 포물선 밖에 있는 한 점 여기 있다면 여기서도 이렇게 두 개가 나올 거고요. 이쪽에 점이 있다면 이렇게 또 두 개가 나올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기 있다면 접선이 안 나오겠죠. 여기 포물선 이렇게 오목하게 들어간 이 안쪽에 있다면 접선이 안 나올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밖에 이쪽에 있다면 이렇게 두 개가 나올 거예요. 한번 해봅시다. 점 2,3에서 포물선 y제곱은 마이너스 8x에 그은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라는 문제입니다. 일단 x자리에 2 넣어보세요. y자리에 3 넣어보면 안 맞죠? 그러면 얘는 포물선 밖에 있는 점. 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어떤 점이 주어졌는데 그 점이 이 포물선 위에 있다라는 말이 없지만 넣어보면 맞는 식이 있어. 그러면 이 점은 포물선 위에 있는 점이다 생각하고 아까 찾은 식대로 쉽게 찾으면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포물선 밖에 있는 점입니다. 자, 먼저 접점을 두는 거죠. 접점을 x1, y1이다 라고 했을 때 접선의 방정식을 찾으면 y1, y는 2 곱하기 p, 지금 y제곱은 마이너스 8x에서 p는 마이너스 2죠. 그래서 p 자리에 마이너스 2 하고
x 플러스 x1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직선이 2,3을 지나므로 x자리에 2, y자리에 3 넣을게요. 그러면 3y1은 마이너스 4, 2 더하기 x1이다 이렇게 식을 세워주면 되겠죠. 자, 이게 첫 번째 식입니다. 1번 식. 자, 접점이 x1, y1이라고 했으니까 이 식 자체를 포물선 식에 대입하면 y1 제곱은 마이너스 8x1이다 라는 식이 있어요. 얘가 2번 식이겠죠. 1번 식과 2번 식을 연립해서 풀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계산할게요. 3y1은 마이너스 8 빼기 4x1이고요. 4x1을 이쪽으로 남기면 플러스 4x1 마이너스 3y1 빼기 8 이렇게 되겠죠. x1으로 정리해주면 마이너스 4분의 3 y1 빼기 4분의 8입니다. 자, 얘를 갖다가 여기다가 대입을 할게요. 그러면 y1 제곱은 마이너스 8 곱하기 마이너스 4분의 3 y1 마이너스 4분의 8 이렇게 되겠죠. 계산하면 플러스 6y1 플러스 16이 되겠네요. 맞죠? 그리고 넘겨주면 y1 제곱 빼기 6y1 빼기 16은 0이다 라고 해주면 되겠습니다. 인수분해하면 8, 2,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따라서 y1 값은 8 또는 마이너스 2 값이 나오죠. 자, y1이 8이다 라고 하면 여기서 8을 대입해주면 x1은 뭐가 나오죠? 이때 x1은 마이너스 8이 나오겠네요. 이것 또는 y1이 마이너스 2다. 여기다가 y1 자리에 마이너스 2를 넣는다. 아니면 여기다 넣어도 되죠. y1 자리에 마이너스 2를 넣으면 4.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찾았어요. x1, y1을 이렇게 두 쌍 찾았습니다. 이 식에다가 대입해주면 되겠죠. 위에다 쓸게요. 자, 최종적으로 따라서 지나는 점이 마이너스 8,8일 때 이때는 8y는 마이너스 4 x 빼기 8 이렇게 쓰면 되고요. 자, 지나는 점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분의 1이면 이때는 y1, y는 마이너스 2분의 1, y는 마이너스 4 x 빼기 2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요. 자, 이거 정리하면 접선의 방정식 두 개가 나오겠죠. 자, 그렇게 포물선 밖에 있는 점에서 접선의 방정식을 찾을 땐 조금 계산이 복잡하지만 앞에서 배운 내용을 이용해서 충분히 찾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접점을 하나 정해놓고 접점에 대한 접선의 방정식 그리고 이 접선의 방정식을 이 점이 지나고요. 또 접점을 알기 때문에 얘를 포물선식에 대입한 식, 그래서 식 2개. 모르는 문자가 2개 있기 때문에 식도 2개가 나오면 연립해서 다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일단 포물선에 대한 접선의 방정식을 찾는 방법을 했는데 타원과 쌍곡선도 거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접선의 방정식을 찾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포물선에 대한 접선의 방정식 문제를 풀어보고 뒤에 나오는 타원과 쌍곡선에 대한 문제도 미리 풀어보길 바랍니다. 그러면 모두 수고했고요.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